네, 안녕하십니까. 깡스 인사이드 강지훈입니다. 오늘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오늘 거래소는 한 0.89% 정도 하락을 좀 더 키운다 돼 있고, 코스닥에서가 하락이 좀 세다가 되죠. 우선은 이제 여건을 볼 때,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상당히 좀 약하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여전히 차별화 이어진다가 되겠죠. 이 차별화라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에 대해서 대규모의 매도를 하는 모습인 거고, 그다음 기간 역시도 현재는 동반 매도 소폭 나타난다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보합권 전환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들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지만 지금 가장 매도의 중심이 되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와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이 현재는 시장에서 하락을 끄고 내려간다 이렇게 된 케이스죠. 시장에서 코스닥의 하락이 더 세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 비중이 2차 전지가 굉장히 높은 케이스인데 이쪽에서 역시 하락이 세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환율이 이제 바로 직전에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대가 1238.8원 정도였었는데 지금도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오늘 고가를 살짝 넘어갔다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1% 전후의 하락을 나타낸다. 뭐 아침 출발 자체가 지금 1.12%에서 하락을 했다가 좀 축소되다가 다시금 나타낸다 되는 거고요. 그럼 현재는 미선물이 소폭 강세를 나타낸다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차별하다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강세를 띈다라는 쪽이 결국 이제 윤석열 당선자에 관련된 쪽에서의 흐름이 좀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 통신 쪽에서 약간 방어주 성향으로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은행과 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 주 연준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세 띈다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요 근래 강세를 띄었는데 오늘도 이제 강세를 띄우다가 약간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 되겠죠. 반면에 이제 건설 관련해서는 철강 쪽이 여전히 모멘텀 받는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철강 역시도 어느 정도 강세가 나온다 됩니다. 그 외로는 이제 뭐 해운이라든지 방사 쪽에서도 강세가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폭이 축소되는 시장 영향을 받는다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업종 내에서 보게 되면 이제 화장품과 면세점 의류, 중국 소비 관련주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중국 소비 관련주가 하락이 좀 세다 되겠죠. 이제 반중이다라는 부분, 나중에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어느 정도 있다로 봐야 될 것이고, 그 외로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역시도 중국 소비 관련의 하락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케이스를 나타낸다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수급을 먼저 보게 되면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이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내에서 굉장히 매도가 세죠. 그래서 기관에서는 매도 물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하락을 나타낸다 되는 쪽이 현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총 상위에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이쪽에서 하락이 세다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보합권 전후에서 7만 원을 등락으로 계속해서 나타낸다가 된 반면에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삼성 SDI, LG화학, 그다음에 기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강하다. 그리고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현재 시총이 높은 것들 중에서는 뭐 카카오라든지 그다음에 셀트리온, 포스코, 그다음에 은행주 정도가 강세를 띠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시총 상위 더 위에 있는 것들에서 하락이 좀 더 세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심하다 되는 부분이 셀트리온 그룹주는 강세를 나타낸다 되지만 그 밑에 있는 에코프로그램을 비롯해서 LNF 그리고 이제 게임주 관련된 쪽 이런 쪽까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세다 되는 것이 코스닥 증시에서의 하락을 키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어차피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앞전에 저점 자리에 때도 등락 보인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반등이 하나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가 움직이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시총 상위는 여전히 환율이라든지 외국인의 매도세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다 이렇게 된 케이스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대적 강세에 뛰었었죠.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중간 마디다 할 수 있는 자리대가 875에서 880 정도 되는데
이 라인대를 살짝 깨는 그림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뭐 박스 거래세 중간바디 전후에서 등락 보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역시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업종별 그리고 강세 띄는 선도주다라고 한 쪽이 강세를 띄운다 이런 부분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미 선물이라든지 뭐 현물적인 수급을 봤을 때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결국 오장 가서도 미 선물에서의 반등이 가파르게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여전히 차별화는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현재 시장 자체가 지수 대비해서 강세를 띄는 것들은 확연하게 강세를 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자에 따른 수혜주 이쪽에 따른 강세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쪽이 확연하게 시장 대비 강세에 띄운다 됩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라든지 아무리 모멘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세 띄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눌림목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관점인데 오늘부터 이제 눌림목에 대해서 사실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지금 현재 건설주를 놓고 볼 때 대형 건설에서 단기적인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을 좀 보게 되면 오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장 초반까지 강세를 띄었다 이런 가정이었죠. 그래서 5만 1,000원이라는 자리대 근처를 왔었는데 이 라인대는 앞전에 매물이 많은 자리죠. 그럼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다가 되면은 이 라인대에서는 한 차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눌림목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대 어떤 자리냐면은 시장에서 중요한 추세를 넘어가거나 중요한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아준다. 이 라인대를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얘기하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세를 넘어가고 나서 지지를 받는다 하고 그리고 앞전에 중요했던 하단 자리 이런 자리대가 눌림목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47,000원에서 48,000원 이런 자리를 우리가 눌림목 매수 구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고 눌림목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 가격대에서 기다린다 되겠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손절가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바로 작년에 종가 라인이었던 44,000원대 이런 자리대 잡아준 거고요. 그리고 이 라인대에서 체결이 되게 될 경우는 기대하는 1차 목표가를 어떻게 잡냐면 바로 직전에 고가 라인대를 두 번을 건드렸으니까 그 다음번에 돌파가 나온다 될 경우는 한 차례 앞전에 매물대의 중간 바디 자리에 하나 더 열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잡아준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조선 역시도 상당히 강하죠. 그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눌림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이번 주에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된다 됩니다. 근데 업황 자체가 워낙에 강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도 눌림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해서 계속해서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대가 11만 8천원에서 9천원 이 사이를 고가를 만들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단 자리를 돌파 시도를 하고 나서 내려온다 되겠죠. 내려오게 될 경우는 추세 돌파와 박스권의 중간마디다 하는 자리대가 10만 6천원에서 7천원 사이가 되는데 이런 자리대를 눌림 매수 구간으로 설정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대 눌림목을 설정한다면 그때 손절가 라인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10만 1,0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아주고 1자 목표가를 상단 자리 돌파를 기다리는 자리대를 잡아준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추세를 돌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주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통신주도 굉장히 강하죠. 통신주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그동안 현 정부에서는 피해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앞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방어주다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지만 통신주 역시도 몸에다 같이 받는다 되죠. 그 오늘 같은 경우 LG U+플러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추세 라인대를 이제 돌파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돌파를 지금 하기 직전의 자리대에서 지금 매물 소화하는 자리대가 바로 올해 만들었던 고가 라인대 이 라인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게 되죠. 13,500원에서 650원 사이 이 구간대를 눌림목 매수로 설정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마진 손절가 라인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지아이대를 돌파해서 매수가 체결될 경우는 1차 목표를 앞전에 매물이 많았던 자리대까지 1차 목표를 설정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지수란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이 이번 주부터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연준 회의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결국 종목별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될 것이고 시총 상위에서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불확실이 더 해소가 되어야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을 갖고 우선은
눌림이라든지 이런 쪽 보고 시장에 돌아갈 때는 바텀 피싱이라 해가지고 낙폭이 컸던 쪽 그 다음에 본다 정도 이렇게 설정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해드렸던 부분이 동일하게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런 47,000, 48,000원 매수가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106,000에서 8,000원 LG오프스가 13,550원에서 650원 이런 자리를 눌림자리로서 기다리는 거고요. 손절가도 44,000원, 101,000원, 13,200원 처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체결된다 했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손절가부터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를 52,500원, 뭐 12만원, 그 다음에 14,500원 이런 식으로 설정해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목표가가 얼마큼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얼마의 손절가 잡냐 이런 기준을 잡고 단기 눌림을 설정하시면 된다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5장을 볼 때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시장보다 현재는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진다. 이 부분은 동일한 케이스인 거고 지수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란 부분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변동성이 여전히 세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환율이 상승을 한다. 환율이 지금 현재 1240원 근처까지 올라왔다 그런다. 1240원 전후에서 정점이다. 고점을 찍었다라고는 아직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외인들이 1200원에서 1250원 사이까지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키울 수밖에 없다 되는 거고 환율이 떨어지는 요인이 발생 때는 외인들이 매수를 또 강하게 한다라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다. 아직까지 환율 자체가 고가를 찍었다라는 부분이 확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인들 수급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이다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주 연준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좀 완화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이제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면서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도 눌림 공략 유효하다가 될 것이고 그다음 추세 돌파형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이 보시면 좋다가 되겠죠. 그다음 이제 오후장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 어디를 지지해 줄 거냐 이 부분이다.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저점을 만졌다 된 자리대가 이제 352.6포인트 딱 요 가격대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다른다. 여기서 지지를 밟고 반등을 좀 더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5장에 반등하려면 현재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띄고 수급이 받쳐준 쪽은 비슷하다 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개인들 중심의 매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선물의 강세란 부분이 시장에서 심리를 조금 완화시켜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